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당뇨병에 걸린 줄도 모른다는 국제 연구 결과를 알고 계셨나요? 이제 매일 식탁에 올리는 흔하고 건강해 보이는 과일이 바로 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개선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결국 과일은 건강의 대명사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과학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으면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두려움을 야기하고 실제로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음식을 피하게 만듭니다. 사과, 배, 딸기를 먹지 않으면서 쿠키, 빵, 가공된 디저트는 계속 먹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균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눈치채셨나요? 꾸준히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심지어 특정 암 발병 위험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규모의 인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각 과일이 신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본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당지수와 당부하입니다. 당지수는 음식 섭취 후 혈당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당부하는 흡수 속도뿐만 아니라 1회 제공량당 탄수화물의 양도 고려하여 식사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사과, 배, 체리와 같이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서서히 상승하여 인슐린 급증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반동성 저혈당을 예방합니다. 반면에 수박이나 파인애플과 같이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먹으면 포도당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따라서 과일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하루 종일 다른 탄수화물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귀중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음식을 극단적으로 끊었다가 얼마 후 통제할 수 없는 욕구를 느껴 과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다이어트를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당 불균형 위험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신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섬유질은 설탕 흡수를 줄이고 배변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설탕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사과를 통째로 먹은 다음 날 아침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같은 사과를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없애는 대신 의식적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침착하게 적당히 먹었을 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보다 통째로 오렌지를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까요? 실용적인 전략은 오후에 배를 먹거나 아침에 딸기를 먹는 것처럼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하고 항상 무가당 요구르트나 견과류와 같이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포도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바쁜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줍니다. 또 다른 팁은 과일의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 색깔은 항산화제와 한겸증제 역할을 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을 나타냅니다. 빨간 딸기, 초록색 키위, 보라색 블루베리를 한 접시에 담아 먹으면 활성산소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진정한 무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과학뿐만이 아닙니다. 임상 현장에서 적당히 먹는 것이 배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음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일 섭취를 재개하고 다른 생활 습관 변화와 함께 약물 필요성을 줄이고 체중을 조절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균형에 대한 신체의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으로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에서 섭취했을 때
어떤 과일도 혈당 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 과다 섭취,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계획 부족과 같은 조합입니다. 배가 고플 때 가공된 단 음식을 먹는 것을 참기 어렵다면 섬유질과 단백질이 함유된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이 일상생활에 더 맛있고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과일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베리리와 같이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면 건강 관리를 희생하지 않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어떤 제한적인 식단보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기적으로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혈당 조절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과일을 말하자면 체리, 아보카도, 구아바, 사과, 패션프루트가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이 목록의 상위권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각 과일은 신체가 포도당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돕는 특성을 결합하고 있으며 종종 간과되는 다른 이점도 제공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체리는 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제공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다음날 단 음식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숙면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허기를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도 강력한 식품입니다. 열량이 높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좋은 지방의 공급원입니다. 통밀빵 위에 슬라이스로 올리거나 식물성 우유를 넣은 스무디에 넣거나 과카몰리처럼 짭짤한 요리에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아바는 당 지수가 매우 낮고 섬유질과 라이코펜,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소평가된 과일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및 전립선 건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도시에 살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구아바에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프리바이오틱 효과입니다. 장내 유익균을 공급하며 이는 포도당 대사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염증을 줄이며 기분까지도 개선합니다. 오후에 쿠키 한 봉지 대신 사과를 통째로 먹는 것이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종류의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의 궤적을 바꿉니다. 패션프루트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당 지수가 낮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패션프루트 씨앗에 있는 화합물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진대사를 돕는 과일의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혈당 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디저트에 패션프루트를 넣거나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천연 주스로 먹는 것은 맛과 건강을 결합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 5가지 과일은 혈당 불균형의 영향에 맞서는 진정한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단 음식을 먹은 후 잠시 후 더 강렬한 허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일을 선택하면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포도당 급증을 줄입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가공된 단 음식 대신 체리를 먹거나 식사에 아보카도를 넣는 것처럼 매일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바로 이러한 꾸준함이 가장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도전 과제는 이 과일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포만감, 수면과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특히 단 음식을 계속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변화를 감지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음식을 알고 사용하면 제한적인 생각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합니다. 잘 먹고 다양한 과일을 맛보면서 동시에 혈당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는 특정 과일에 대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일들이 악당이거나 영원히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과 적당히 섭취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과일에는 포도,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수박이 있습니다. 모두 영양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제공하지만 당 지수와 당 부하가 높아 많은 양을 먹거나 적절한 음식과 함께 먹지 않으면 혈당 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화합물이 들어있어 심장을 보호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중간 정도의 혈당 지수와 비교적 높은 혈당 부하는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소량의 농축된 과당은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방법은 포도를 견과류나 저지방 치즈와 함께 먹어 지방과 단백질을 추가하여 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망고도 좋은 예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매혹적인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특히 공복에 망고를 통째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에 후식으로 작은 조각을 먹는 것입니다. 이는 혈당 지수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파인애플의 소화 효소는 단백질 흡수를 돕고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미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들어간 식사 후에 작은 파인애플 조각을 먹는 것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파인애플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한 과일 중 하나일 바나나는 혈압 조절과 적절한 근육 기능에 중요한 칼륨의 우수한 공급원인 등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혈당 부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나나를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이나 땅콩버터와 함께 바나나 반 개를 먹는 것은 간식이나 아침 식사로 균형 잡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은 혈당 지수가 높지만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당 부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칼륨을 제공하지만 작은 조각으로 먹고 가능하면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제공하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추가하는 치아씨드나 아마씨와 함께 먹으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전략은 맛이나 다양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과 시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후 간식을 먹고 나서 곧바로 다시 배가 고프다면 과일의 선택이나 조합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맛이 나는 과일에 대해 의심이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익은 망고를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식단을 금지 목록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적당함입니다. 혈당 관리란 사교 생활이나 추억과 위안을 주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수박 한 조각을 먹거나 파티에서 포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 나머지 식사에서 조절을 하고 가능하면 추가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순환하는 포도당을 더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은 종종 폭식으로 이어지는 극도로 제한적인 식단의 반발 효과를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량으로 이러한 과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먹는 즐거움이 유지되고 혈당 조절이 더 지속 가능해집니다.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섭취 방법을 계획하고 하루 중 시간을 선택하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결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도,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수박을 혈당 균형과 장기적인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가 있는 경우 식단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금지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과일을 선택하고 결합하고 하루 종일 분배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과일의 색깔은 서로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 항산화제 및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빨간 딸기, 초록색 키위, 주황색 망고, 보라색 블루베리를 담은 접시를 준비하는 것은 마치 염증과 조기 노화에 맞서 싸우는 완벽한 방어팀을 몸에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단일 완벽한 과일에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양성은 서로 보완하고 여러 수준에서 건강을 보호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존재를 보장합니다.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품질뿐만 아니라 섭취 방법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 상태의 과일을 먹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입니다. 당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천연 주스라도 과당이 더 많이 농축되고 식이섬유 장벽이 사라져 혈당 급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포도나 대추와 같은 말린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제거되어 설탕 농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소량으로도 여러 개의 신선한 과일과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면 혈당 조절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해로운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전략은 과일을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결합하여 더욱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와 견과류 또는 천연 요구르트와 딸기, 치아씨드를 함께 먹는 것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예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강도 높은 일상에 직면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주의는 결국 어떤 과일보다 혈당을 훨씬 더 급격하게 높이는 가공식품 간식을 찾으려는 충동을 예방합니다. 적당히 먹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과일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조금씩 먹고 양을 지키는 것이 제한적인 식단의 반발 효과를 피하는 열쇠입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완전히 금지하면 약한 순간에 과도하게 섭취하고 조절력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특별한 날에 망고 한 조각이나 수박 한 조각을 즐기는 것은 하루의 다른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맞추는 계획 내에서 하는 것이 평생 그런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압박감 속에 사는 것보다 더 지속 가능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반복되면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개선하는 식습관을 만듭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다시치 식단과 같이 다양한 과일이 풍부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구매 계획과 일상생활까지 확대됩니다. 신선한 과일을 항상 준비하고 씻어서 썰어서 섭취를 쉽게 하고 간식과 식사를 위한 조합을 생각하면 허기가 질 때 건강에 덜 좋은 음식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사가 균형 잡힌 선택의 집합이 되면 그 영향은 혈당을 넘어섭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비타민 B,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과 같은 영양소가 신경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식습관이 자연스러워지고 당뇨병 조절이 일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신체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식사의 즐거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양성과 적당함이 어떤 금지보다 훨씬 강력한 동맹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밟을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향한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우려면 비디오를 클릭하십시오. 모든 의식적인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